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첫날 일정으로 황실사찰 옹화궁을 찾았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강화도 전등사를 찾아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원종법특위에서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삼하사 국행수륙대제가 여법하게 선행되며 평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TV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 월우 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첫 일정으로 청나라 황실사찰이었던 옹화궁을 찾아 삼국불교의 인연과 이번 회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향내가 북경의 가을 하늘에 흩날립니다. 경내를 가득 메운 참배객들이 두 손에 향을 들고 묵묵히 기도를 올리는 이곳, 청나라 황실사찰 옹화궁입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회의의 첫 여정이자 상징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찾은 옹화궁은 옹정제가 즉위한 뒤 황제의 행궁으로 걸륭제 때는 티베트 불교 사찰로 변모한 유서 깊은 곳. 지붕을 덮은 노란색 유리기와는 황실의 상징이며 한자를 비롯해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로 새겨진 현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복각에 모셔진 높이 18m의 거대한 미륵불상은 티베트 제7대 달라이라마가 걸륭제에게 선물한 목조불상으로 하나의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돼 그 장엄함이 압도적입니다. 스님들은 황실의 불심이 깃든 이곳에서 30년 우정의 발자취와 불교의 평화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거기에 타을사에 가면 우리 그 한국 옛날 신라 지장 스님 예. 네, 그 입상도 있어요. 굉장히 큰 입. 所以我们这个是完全是按照国家宗教及统战部按照中国佛学的要求道风纯正，所以我们每天来的善男信女能达到平均2万1。 아울러 스님들은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애를 확인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24개 종단의 100여 명의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한중일 불교의 황금 유대가 맺어진 지 30년을 기념해 첫 회의가 열렸던 북경에서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 연대단이 지혜와 자비로서 그 뜻을 함께하며 대성불교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길을 밝혀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 이번 회의는 오는 19일까지 광제사와 오이빈관에서 이어지며 삼국불교계는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가 서로의 법면을 돈독히 하고 이번 여정을 더욱 뜻깊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전 첫 만남이 시작된 북경에서 다시금 초심을 다지는 삼국 불교계의 발걸음. 이들의 교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북경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내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검토가 중앙종회 종원종법특위에서 다뤄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원종법특위위원장 선광 스님은 어제 제13차 회의에서 직선제 청원 문건이 중앙종회 의장에게 전달됐음을 사무처를 통해 확인하고 중앙종회 의원들도 관련 동향을 인지해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광 스님은 총무원 조직 개편으로 줄어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장 시찰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찰, 강화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전등사의 보물급 유물들과 전통문화 교육관 건립 상황을 둘러보고 우리 문화의 뿌리인 불교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 시찰로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무설전과 약사전 등 경내 곳곳을 참배하고 사찰 안내를 받았습니다. 1600여 년 전 고구려 소수리망 당시 아도 화상이 창건한 전등사의 역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대웅전 등 다양한 보물급 유물도 살펴봤습니다. 그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전등사 스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신도들의 지난 세월의 어떤 노고였다라는 것을 의원들은 막바지 불사가 한창인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교육관은 전법과 포교는 물론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개의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인재불사의 공간으로 조성돼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성을 통하고 또한 우리 강화의 역사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고국정신을 고취하는 또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전등사를 시찰하며 여야를 떠나 한국 불교 문화는 종교를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의 근간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힘을 모으고 K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고구려 소수리왕 때 지어져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재인데 이 문화재를 잘 지켜서 후대들에게 잘 볼 수 있게끔 물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교육관이라든가 또 남문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잘 챙겨서 이 불교 문화 또한 전통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 또한 존중하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현장 방문을 했고요. 우리 문체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지 여암 스님은 전등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등사에서 이런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언제 이런 간담회와 이런 식사 공연을 하겠습니까? 또 제 앞에 있는 프린트물을 보면 전등사의 어떤 수건 사업들이 또 있고 한데 좀 이 부분들을 한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은 이어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보존관리,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 문화유산 연구센터로 자리를 옮겨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센터 측은 수납장과 내부 보존 처리 시설 등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고 문체위는 국민을 위한 열린 수장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정쟁은 잠시 멈추고 우리 전통문화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로 보존 계승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화 전등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600년 전통의 국가무형유산 삼화사 국행 수륙대제가 올해도 엄숙하고 장엄하게 봉행됐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고려 왕실 등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인 만큼 전쟁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사회 갈등과 혐오가 팽배한 지구적 위기 속에 평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떠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중을 청해 도량을 정화하고 범패와 함께 괴불이 대법회장으로 이운됩니다. 유주무주 영가를 수륙도량으로 모시며 불교의 장엄한 전통의식인 수륙대제가 시작됩니다. 삼화사 수륙대제는 국가무형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의식으로 생명 존중과 평화,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 행사입니다. 이 수륙대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한 마음이 깃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올해 수륙대제는 전통의식을 중심으로 치러지며 설단과 장엄, 번등으로 도량 내외를 장엄하고 다채로운 불교예술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이 도량의 기운이 온 나라와 사회 곳곳에 퍼져 혼란한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자리 잡고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빌며 시작한 사마사 수륙대제는 오늘날 지역과 세대를 잇는 화합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마사 수륙제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평화 안정을 전하는 동해시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와 우리 국가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수륙제는 나눔과 배려 그리고 모두가 무차 평등한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륙제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편안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감싸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마사는 올해 수륙대제를 통해 분쟁과 재난이 멈추고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두타산 사마사에서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가야산 해인사가 개산 1223주년을 맞아 계산조, 수능, 이정조사를 비롯한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되새겼습니다. 해인사는 그제 대적광전에서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 주지 해일 스님을 포함한 원로 대덕 스님과 김윤철 합촌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산 법요식을 열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은 청정 수행 가풍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부 대중은 계산조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숭고한 울력과 크신 가르침에 머리 숙여 예경 올리며 이번 망부에 정신을 본받아 청정수행의 가풍을 이어가고 단순한 기념의 자리가 아니라 해인사가 지켜온 자비와 지혜의 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는 자리입니다. 이와 함께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개산 1223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법을 청하니 설하시다를 마련해 제석천, 범천의 권청으로 시작된 부처님의 전법을 경전과 불화, 목판 등을 통해 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국내 연수를 마치고 복귀 중이던 BBS 기자가 제주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진 40대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공항 3층에서 40대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에 참석차 제주도를 찾은 BBS 박준상 기자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박 기자가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끝에 여성의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기자는 과거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배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BBS 라디오에서 과거 인기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의 진행자였던 오로 스님이 TV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로 돌아왔습니다. 호쾌한 웃음과 청아한 개성으로 행복을 나눠주시는 스님은 요즘 극락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BBS가 만난 사람은 삶에 대한 모든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는 행불선원장 오로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교 방송에서 그동안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또 월호 스님의 행불 아카데미, 월호 스님의 계속 명상을 진행해 오신 정말 스타 스님이세요. 예, 그동안 이 활동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세요? 뭐 감지덕지죠. 불교 방송 덕분에 전법을 참 이렇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었죠.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BBS FM에서 시작했거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와, 내가 이렇게 오래 했나? 네네.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한번 찾아보고.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뭐 잠깐 쉬었다가 또 TV에서 계속 그동안 또 개성 명상 네. 또 최근에는 그거 했고, 그래서 야, 이게 BBS 불교 방송 덕분에 네. 내가 이렇게 전법을 네.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네. 또 많은 분들에게 하게 됐구나. 아.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신 지가 30여 년이 넘었죠. 넘으셨죠. 예.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출가를 하시게 된 계기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이제 젊었을 때 우리 동생들의 급작스런 죽음.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삶을 성찰하게 했죠. 뭐야,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너무 허망하다. 네. 다음은 내 차례네. 그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부귀 영화 이건 다 물거품 같은 거고 네. 뭐 이게 죽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선 네. 을 굉장히 그 몰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행과 전법을 했고 네. 또 근래 한 2년 전부터는 또 정토법, 극락정토, 네네. 정토법을 새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큰 스님들, 원효대사, 네. 의상조사, 나홍선사, 서산대사, 이렇게 신라, 고려, 조선의 대표적인 4대 고승이 다 극락 가이드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극락 가이드. 네, 극락을 안내해주는. 그렇죠, 가이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제가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네. 원을 세웠습니다. 예. 최고의 직업.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삶과 죽음이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듯이 종이 한 장 그렇죠. 차이고 또 잠시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스님이 최근에 내신 책 개속 명상에도 이 사람의 목숨은 숨쉬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네. 하셨죠. 그렇다면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나는 아바타. 여긴 가상현실. 네. 이게 답이에요. 아바타의 이게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네.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에요. 예. 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다르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달라요. 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바타고 지금의 이 사바세계가 가상현실이라면 그럼 참 나와 참 현실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녹화 전에 시키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예. 반복학습. 네네.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 중요한 답이거든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거기 따라해야 돼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하지만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예. 나의 행위가 나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그렇죠. 네. 이게 무아의 진정한 뜻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긍정적 변화로 인정해 끌어나가는 거. 이게가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갈까? 그 긍정어를 많이 쓰면 긍정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은 스님께서 평소에 전에도 했죠. 웃으면 네. 웃을 일이 생긴다. 네. 이거랑 같은 웃자. 말이네요. 저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할까?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못 따라합니다. 저 어떻게 웃으시는지를 알아서. 제가 그럼 시범 보일게요. 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다. 와우. 정말. 예. 이게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네. 사람들이 말로는 뭐 주인공으로 산다 그러지만
끌려가잖아요. 네. 상황에. 상황이 이게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고 상황이 근심걱정이니까 나도 근심걱정. 네. 이거는 이제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로 사는 거죠. 조연으로 사는 거죠. 네, 네. 자,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월호 스님의 개송 명상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말 제목 그대로 개송과 함께하는 명상 그 내용을 담으신 책이죠. 그렇죠. 예. 네. 사람들이 의외로 개송을 경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탈의 인은 명상이고 네. 해탈의 연은 개송이에요. 저도 그 출가하기 전에 네네. 절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거나 뭐 쉬러 갔을 때 새벽 예불 할 때 네. 항상 탁 앉아 있으면 스님들이 그 종치면서 새벽 종송하는 거 듣고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많아요. 그게 바로 개송 명상인 거예요. 샘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종은 없지만 네. 띵샤라도 치면서 네. 샘플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네.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하고 들이쉰다 내쉰다 해가지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 소리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정말 울림이 있고 집중이 되게 잘 되는데요, 스님.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스님이 이렇게 개송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해줍니다. 예, 개송.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을 개편에 새로 프로그램을 맡으셨는데요. 당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주라고 하시는데 당주, 예.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라디오 버전을 이제 TV로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개송 명상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군요. 크게 이제 예. 2부로 나눠지는데 네네. 1부는 개송 명상, 예. 반은. 그 다음에 나머지 반 2부는 노래 속 불교에 노래를 갖다가 네. 듣고 거기서 불교적 의미를 이제 반추해 보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큰 웃음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주시고 노래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미따바. 네, 행불 선원장 월호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르는 공식 지표인 만큼 자원정당적으로 역량을 경축해서 미국의 정부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